네, 1타 시사 오늘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여권발 신당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를 좀 함께 보면요. 자, 가칭 윤석열 대통령 중심의 신당이 창당됐을 때 정당 지지도가 어떨 것 같냐 물었습니다. 10월 21일부터 22일까지 1000여 명에게 물었는데요. 뉴스토마토 조사 의뢰입니다. 자, 민주당의 지지율이 47.5, 국민의힘이 19, 윤석열 가칭 신당이 14.2. 자,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윤석열 신당의 지지율로 상당히 많이 빼앗겼음을 가늠케 하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 가칭입니다. 나왔고요. 기타가 3.1, 지지세가 없음이 10.6입니다. 자, 반면 여권에서 유승민, 이준석 신당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지지를 하겠느냐. 자, 민주당의 지지율도 줄어들긴 합니다. 38.1로 떨어지는데요. 자,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26.1로 올라가고요. 유승민, 이준석 신당은 17.7. 아까 윤석열 신당의 14%대보다 더 높은, 약 3%가량 더 높은 지지율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저 여론조사 결과로만 보면 가칭 윤석열 신당보다 유승민, 이준석 신당이 더 파괴력이 세다 이렇게도 보여지는데 행간의 의미를 좀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최수홍님 어떻게 보세요? 저 여론조사 결과는요. 우선 첫 번째로는 윤석열 신당은 이제 현실 불가능한 거다 이런 네네. 것을 이제 일종의 예고해주는 그런 이제 조사가 되겠고요. 윤석열 신당을 해도 10%대니까 저 동력 가지고는 이제 실제로는 이제 현실화되기는 어려운 거다 이런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국민의힘이 19%, 윤석열 신당이 14%니까 네. 합치면 33%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이게 이제 쪼개지는 거기 때문에 범여권이요. 네. 33%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저거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준석, 유승민 신당은 17%대니까 윤석열 신당보다 3% 높은데요. 그게 정확히 이제 부동층이 줄어들어요. 네. 그래서 부동층이 이제 글리 간 결과고, 윤석열 신당 대비해서, 민주당으로 갔던 일정 정도의 민주당 선택했던 사람들이 이준석 신당으로 조금 회귀하는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단순하게 비교해 봤을 때는 이준석, 유승민 신당의 파괴력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저거는 두 가지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윤석열 신당은 이제 현실 불가능하다는 지표고 네. 또 하나는 이준석 신당이 상대적으로 윤석열 신당의 경우보다 오차범주 내입니다만 네. 파괴력이 더 큰 지표가 그렇게 생산된 것은 이준석 신당이 결국은 국민의힘의 총선 패배를 기정사실화 시켜주는 네. 제3의 변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됩니다. 예, 저 여론조사 결과대로라면 말씀드렸듯이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26%대 유승민, 이준석 신당이 나왔을 때 반면 민주당이 윤석열 신당 때 47.5보다 38.1로 내려오는데 그 이야기는 소위 국민의힘이 싫어서 민주당을 어쩔 수 없이 지지했던 분들이 유승민, 이준석이라는 대안이 나오면서 민주당 지지층도 상당 부분 좀 이탈이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추측도 가능하잖아요. 앞서 윤석열 신당 대비해서 민주당 지지율 47%는 네네. 민주당의 날 것 그대로의 지지율이 아니고 그렇죠.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신당이 만들어질 경우에 네. 중도층 내지는 국민의힘 소극적 지지자들이 민주당으로 온다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그거 두 가지 윤석열 신당과 국민의힘을 합치면 33%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4% 차이 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쪽에 이준석 신당 보면은 국민의힘이 26%잖아요. 26.1입니다. 그러면은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 33%를 네. 가정을 해보면 네. 윤석열 신당 플러스 국민의힘 보면은 33%에서 7%가 빠진 거예요. 네. 당연히 민주당으로 왔던 중도층 내지는 국민의힘 소극적 지지자들도 빠지게 되고 그러면 그거 합쳐서
이준석 신당 지지율이 되는 거예요. 네. 대략 비슷하잖아요. 민주당 네네. 9% 빠지고 국민의힘 6% 빠지고 그다음에 부동층이 아마 한 저렇게 되면 저 지표대로라면 한 2% 빠질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17% 얻게 되는 거죠. 예, 그렇군요. 뭐 아직까지는 가정들이고 신당 창당이 정말 되느냐 이것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현실 가능성이 높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뭐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신당 등장할 것이냐 가장 좀 주목이 되는데 민주당의 대표적인 비명계죠. 이상민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판을 한번 소위 흔들어 보고 싶다는 유혹을 느낄 거다. 이건 이상민 의원 개인의 생각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신당 창당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는 개인의 생각이기도 하지만 네네. 이상민 의원이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희망상. 네. 저는 뭐 그렇게 윤 대통령이 생각하고 계실지는 몰라도 네. 일단은 현실적으로 그 가능성이 제로예요. 예. 우선은 과거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네. 열린우리당하고 민주당이 이제 분당됐잖아요. 그래서 열린우리당이 창당됐는데 예. 그때는 소위 말해서 이제 구민주당이죠. 구민주당 세력하고 열린우리당 이 세력 나중에 창당한 세력하고 사사건건 충돌이 됐거든요. 네. 그래갖고 의원수로는 사실은 친노무현 쪽이 아주 절대 소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탈당해서 이제 창당을 하게 되는 이런 요인들이 발생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그럴 요인들이 없잖아요. 네. 지금까지 대통령 마음대로 했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뭐 총선 치르는데 뭐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현재까지는 분당을 해서 창당을 새로 해야 될 그런 정치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앞서 조사에서도 봤지만 대통령 국정 지지율도 매우 낮은 데다가 네. 더 중요한 거는 부정 지지율이 역대 최고예요. 그러니까 그게 거의 그냥 고착화된 거거든요. 60% 전후에서. 그렇기 때문에 역대 최고의 부정 지지율 가지고 창당하기 어렵고 실제로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파괴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런 생각을 했든 안 했든 윤 네. 대통령이 했든 안 했든 국민의힘으로 총선을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이 저간의 사정들이 확실한 거죠. 예. 최근 여권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이름이 바로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의 이름입니다. 최근에 대통령이 직접 청와대 영빈관으로 불러서 좀 힘을 실어주는 그런 모양새이기도 했고 신당 창당을 뭐 이분 위주로 꾸리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있는데 정작 본인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다. 나는 정치를 떠나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했고요. 이번에 선임된 인유한 혁신위원장은 김한길과는 방송 프로그램 계기로 엄청 친해진 사이, 평소에도 매일 전화한다. 얼마나 친해서 저렇게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좀 여의도 문법에는 정말 친해도 저렇게까지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일각에서는 김한길 위원장이 추천을 해서 혁신위원장의 강구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 이야기는 곧 용산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다, 국심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런 두 분의 이야기는요? 우선 뭐 매일 전화할 정도면 정말로 가까운 사이죠. 저도 제일 친한 친구랑 매일 전화 안 하거든요. 아니 형제간에도 매일 전화하기 그러니까요. 어렵죠. 예, 맞습니다. 부모님한테도 매일 전화드리기 어렵고 네. 그건 정말 엄청난 얘기죠. 매일 전화 예. 사이라는 건. 그래서 김한길 추천서를 뒷받침하고 있는 얘기죠. 사실은. 네. 그런데 저는 신당 설계는 김한길 위원장은 뭐 꼭 신당이 아니더라도 정계 개편이나 뭐 이런 것을 생각해 보았을 수는 있겠죠. 네네. 그러나 그게 김한길 대표가 생각도 해본 적도 없고 그럴 일도 없다라고 아주 단언한 것은 지금 상황이 액면 그대로이다. 선생이 없다. 이렇게 네. 좀 믿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고요. 다만 유승민, 이준석 신당은 예. 딱 하나의 변수가 있고요. 네네. 그게 당에서 소위 말해서 공천을 받게 되면 네. 신당을 만들 이유가 없는 거고요. 근데 공천을 받게 되더라도 이준석 대표가 제가 그 전에 얘기를 했거든요.
대표직에서 징계받아가지고 끌어내려졌을 때, 또 김기현 대표 선출된 전당대회에서 유승민 대표 못 나오고 네. 1등했던 여론조사 1등 나경원 의원 거의 주저앉혔을 주저앉고 때. 예. 그랬을 때 나경원 의원이 싸웠어야 된다. 음. 그래야 미래가 있다라고 얘기를 네. 했어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이준석 대표는 스탠스를 잘하고 있다. 왜냐하면 대통령 그늘 아래서 총선 치르기 어렵다고 생각하면 여당은 그냥 끝난 거예요. 네. 근데 국정조지도가 이렇게 나왔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도 참패한 상황에서 앞으로 과연 대통령 그늘에서 선거 치르는 것이 용인될 것인가. 그때 역전의 기회가 온다. 그 이준석 대표나 당시에 이제 나경원이나. 그래서 적절하게 이 싸우는 그런 스탠스를 갖고 가면 크게 다시 부활할 가능성이 있다 했는데 지금 비슷한 상황이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구도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공천 이준석 준다 해도 네네. 이준석 대표가 공천 받는 걸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도 공천 준다는 얘기는 총선에 이준석 대표를 비중 있게 활약하게 만든다는 얘기고, 그러면은 유승민하고 세트가 돼서 공천을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신당 창당 요인이 없고요. 네. 그렇지 않다면은 신당 창당할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딱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위 말해서 비례용 신당이라든가. 위성정당. 예. 네. 위성 정당은 아니죠. 국민의힘 위성은 아니니까. 예. 일정 정도 지지율이 있으면 의석 획득이 가능한 예. 그런 이제 연동형 비례에 따른 준연동형 비례에 따른 정당. 그러면 그다음에 뭐 그게 아니면은- 돈도 많이 안 드니까요, 그죠? 전국에 뭐 후보 다 내고 이러긴 어려우니까요. 예. 그다음에 실제로 국민의힘을 패배시키는 요인으로 제3 캐스팅 보터 비슷하게 네네. 낙선 국민의힘 패배에 캐스팅 보터처럼 정당을 만들어서 후보를 낸다. 이거는 이분들이 그 정당으로 승부할 사람들이 아니고 또 국민의힘으로 또 돌아와야 되는 네.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그 정도까지 안 하고 예를 들어서 후보자 연대라든가 캠페인용 정당이라든가 이런 유형이 두 번째 가능성.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준석 전 대표랑 이현주 전 의원 이런 분들이 전국 돌면서 토크 콘서트 한다고 하는데 사실 신당 창당의 전초전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시위죠. 네. 아주 힘 있는 시위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그냥 공천 정도가 아니고 네. 힘 합쳐서 총선을 돌파하려면 네. 나와 함께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나는 나간다. 이런 것을 이제 시위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이 신당 출연설 이게 과연 뭐 여권 국민의힘에만 해당되는 얘기일까? 민주당은 어떨까? 민주당도 지금까지는 뭐 일단 이재명 대표가 복귀하면서 다 끌어안는다고 했잖아요. 결별이나 분당 이런 극단적인 표현은 안 나오고 있는데 신당론 민주당 입장에선 한계가 분명히 지금으로서는 있다고 봐야 할지 아니면 또 총선 때 공천을 못 받으면 그때 또 분당 창당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현역 의원보다 친명계 원외 인사가 오히려 경선에서 당원 비중이 높아져서 유리하지 않느냐 뭐 이런 시각도 있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현역 의원이 네. 경선을 하는데 국민 여론조사 5대5고 네. 권리당원 50% 해서 5대5 아닙니까? 예. 그런데 현역 의원이 뭐 친명가 아니라 할아버지라도 정치 신인한테 네. 경선에서 질 정도면 그거는 문제 있는 거예요. 경쟁력이 없는 거죠, 그럼. 왜냐하면 당원 권리당원 100%면은 또 네. 모르죠. 또 권리당원이라고 해당 지역의 권리당원이 전부 친명계 후보를 찍는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네. 오래된 당원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국민 여론조사 50%가 있잖아요. 그럼 정치 신인 친명계 정치 신인하고 현역 의원이 국민 여론조사 50%를 압도적으로 이기면은 뭐 당원 투표에서 근소하게 지더라도 네. 당원 투표에서 지는 것도 사실은 웃긴 거예요. 네. 그래서 저거는 비명계 의원들이 혹시 저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예. 그거는 현역 의원으로서 기본적으로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꼭 뭐 친명계가 현재 룰이 유리해. 친명계를 위한 룰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 자체를, 그 시스템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그거는 현역 의원으로서 경쟁력이 없다는 그런 자백이 되는 거고요. 예. 여당 논평에서 이제 뭐 이재명 대표 얘기 빼겠다, 비판에 집중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윤재욱 원내대표 논평에 이재명 대표 얘기가 나왔습니다. 당무 복귀한 이재명 첫 일성, 내각 총사퇴와 정부 예산안 전면 재검토 이런 게 방탄투쟁 기조 벌이지 않겠다는 얘기고 좀 더 민심에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글쎄요. 이 대표와 역제안한 여야 정회동에 대한 우회 답변은 아닐까 아니면 뭐 여야 대표에 대한 사실상 거부에 뿌리 났다고 봐야 될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작심삼일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네. 저게 작심삼일이 안 되면 자승자박이에요. 네. 원래 정당은 경쟁하는 거고 그 정당의 대표들이 본인들 기준으로 비판할 것이 있으면 비판하고 그러는데 사실 여당이나 야당이나 대표끼리는 그렇게 막 직설적으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하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김기현 대표가 내가 보기엔 거의 유일한 경우에 심지어 여당 대표인데 야당 대표를 네. 당 대변인도 하기 어려운 그런 네. 이 비난을 이제 지속적으로 해왔거든요. 그게 일단은 본인들을 자승자박한 거예요. 근데 강서 선거에서 지고 나니까 예. 이재명 비판 안 하겠다, 뭐 현수막도 띄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네. 아니 정치라는 게 상대적인 건데 그걸 전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비난하는 이제 방식, 대변인 통해서 한다거나 이렇게 해왔으면은 데미지가 덜 할 거예요. 예. 그런데 저거는 철회하게 돼 있어요. 습성이 그래요. 그리고 대통령이 이번에 선거 끝나고 사실 당 쇄신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국정 쇄신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번 강서 선거는 용산에 의한 용산을 위한 용산의 선거였거든요. 그런데 본체는 그냥 놔두고 여기서 아우성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겉도는 거죠. 따라서 용산이 변하지 않았는데 여기서 뭐 이재명 대표 비판 않겠다 이랬으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용산에서 여당 역할 똑바로 하라고 그렇게 제가 보기엔 주문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오래가지 못하는 네. 일을 선거 패배 후에 그냥 당황스러워서 한 거다. 예. 지금 국민의힘은 이뇨한 혁신위원장 한테로 이목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진짜 전권을 받은 건지 아니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을지 일단 인선은 목요일 이후 뭐 인터뷰에서 얘기할 거고 목요일까지 좋은 분들 모시겠다고 하는데 이 위원장이 어느 정도 권한을 받았을 거라고 보시고 또 어떤 걸 할 수 있다고 보세요? 우선 이 위원장 말씀은 일단 한 사람이 얘기한 걸로는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네. 배치되는 그런 말을 이 위원장이 했죠. 네. 어느 정도 권한을 줄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천만한 얘기죠. 예. 예. 그런데 김기현 대표를 만났는데 무서울 정도로 권한을 많이 줬다. 이게 배치되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거 얘기되지를 않은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힘 혁신위는 딱 두 가지가 정리가 돼야 어느 사람이 하든 간에 성과를 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 전권을 줄 거냐 말 거냐. 참패했고 그만큼 절실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왜냐하면 김기현 대표 체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혁신이기 때문에 네. 전권을 안 주면 그거는 무망한 거거든요. 두 번째로는 혁신위가 해야 될 과제, 혁신 과제의 메인이 뭐냐. 당정 분리예요, 제가 보기에는. 예. 용산으로부터 독립해서 정치는 정당에게, 국정은 대통령에게 이게 명확하게 책임선들이 분명히 가져야 되는데 왜냐하면 용산에 의해서 전부 지금 출장소 역할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네. 이뇨한 위원장 말 속에서 확인이 되는 거죠. 권한을 어디까지 줄지 모른다 그랬다가 만나봤더니 무서울 정도로 많이 줬다. 이건 어떻게 보면 트릭이거나 배치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앞선 두 가지 혁신의 주 내용과 그다음에 혁신위의 위상, 전권이냐 아니냐 이게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뇨한 위원장 개인에 대한 어떤 평가는 어떨지 몰라도 네.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특별기화 1호가 귀가 1호가 될 가능성이 매우 커요. 네, 일단 목요일 혁신위원들의 인선 면면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재성 수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